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할 주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조정이죠. 네.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본 죄가 간음한 사람이 13세 미만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성립을 하고, 그게 만약에 몰랐다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긴 한데 일단은 사실을 인지를 하여야 성립을 하는 그런 죄야. 네.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없어야 돼. 만약에 그런 수단이 있었다 한 경우에는 의제강간이 아니라 강간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게 의제강간이 일반 강간보다 형량이 낮고 강제추행과 비슷한 형량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국의 현재 미성년자 의제강간 인정 기준이 만 13세 맞죠? 네, 만 13세. 그리고 앞으로는 어차피 항상 여기서 쓰는 나이는 만 나이기 때문에 앞에 만은 제외하고 그냥 얘기하는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성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인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고 성인이라 해도 3살 이내의 나이 차이가 날 경우 이제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로 규제된다는, 그래서 그런 네.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목적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인이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랑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조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상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하향을 얘기하는 건지, 당연하게도 상향을 얘기하고 있지 지금 우리는. 네, 그렇죠. 하향 조정하자는 거는 그거는 전례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낮은 편에 속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대부분 약 14세에서 16세 사이로 의제강간 연령을 잡고 있고,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스페인 12세.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얘기해보자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필요한 이유가 성인이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성인으로부터 성적으로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성인이 가진 그런 권력들이 있잖아. 힘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 다음 그냥 진짜 보이지 않는 그런 지위적인 권력, 사회적인 권력이 있을 거고, 그런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돈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권력이 있는 성인과 성관계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과연 그 미성년자가 진정 원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지. 물론 진정 원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의제강간의 나이가 지금 나도 너무 낮다는 데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는 특히 연령주의가 강하잖아. 내가 중학교 때 성인들은, 지금 내가 성인이 돼서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렇지,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 근데 중학생 때는 진짜 성인이 엄청 대단하게 느껴졌었거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중학교 때까지 해도 그런 권력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 나이의 기준을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13세 나이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해. 게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잖아. 정말 13세 미만의 사람이 자기가 동의를 했고 그게 진심이었고 어떤 이해관계, 위력관계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거는. 그치.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여기서 이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정의를 어느 정도 해야, 그래야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으니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자. 그루밍 성범죄란 이제 그루밍이 영어로 길들이기라는 얘기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서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해서 은폐하는 행위를 뜻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너의 얘기로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위력이 투사되지 않았다거나 위계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의제관간 연령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차례 발의가 됐었고, 뭐 여러 법학자들도 이제 연령 조정을 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많이 내놓고 그랬었지. 뭐 대표적인 분이, 이분은 뭐 법학자는 아니시지만 경기대에 계시는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서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경우에는 범죄, 뭐 어떤 경우에는 비범죄 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일단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해, 나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서도 어차피 이런 거 얘기하는 곳이니까 방구석 전문가들이 한번 떠들어보는 겁니다. 근데 난 사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를 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 그 양성평등에 반대하다라는 책에서 김현영 선생님께서 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서 쓰신 그 책의 파트를 보고 아, 이런 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의제강간의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여기 책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은 선고 연령과 의제강간 연령 기준 사이의 격차는 현재 한국이 가장 크다. 다시 말해 한국의 청소년들은 정치 경제적 권리에서 가장 배제되어 있으면서도 남성 중심의 결혼제도 바깥의 성행위에서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난 이걸 보고 13세와 19세 사이의 그런 격차가 한국이 가장 크다라는 걸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조정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 선거권 얘기가 그래서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랑 지금 의제강간 나이가 같은 일본 같은 경우엔 13세로 되어 있는데, 일본은 이제 얼마 전에 선거권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그 격차가 줄어들었지. 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을 때 권기면영 선생님이 쓰신 논문을 다 찾아봤어. 이제 그 일본에서는 너가 얘기했듯이 투표권을 2015년부터 18세로 확대했다고 적혀 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나 쿠바에서는 선거권을 16세부터 보장하고, 남미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16세부터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해지는 연령으로 기준을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투표라든지 그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권리가 그런 성적 권리로부터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사실 두 가지는 그거잖아. 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를 상향하거나 다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권리를 하향하거나. 그렇지, 그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격차를 좁히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격차를 완전히 제로, 갭을 완전히 줄여서 만약에 의제강간 나이를 높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권리가 주어지는 나이가 하향 조정이 됐다고 했을 때 14세부터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해봐. 그렇게 되면은 14세 때 대출 받을 수 있지, 운전 가능하지, 술 마실 수 있지, 담배 피는 거가 되지, 또 뭐 할 수 있을까? 성인이 돼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야? 너무 암울한데. 뭐 결혼이라든지 뭐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지. 그러니까 뭐 성인이 되고 이거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은 자신이 한 선택에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란 건데, 우리가 이제 어제 회의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 과연 14세일 때 자기가 한 선택에 온전히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래.
만약에 그 다른 권리를 하향시켜서 그 갭을 줄인다고 했을 때. 근데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선택은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투표를 하고 안 되면 이제 그걸 자신이 감수하는 부분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경제적인 권리를 낮췄다고 봤을 때 온전히 혼자 책임을 질 수 있는가인 거지. 왜냐하면은 일단 14세가 그런 경제적인 권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권리가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연령을 하향해야 하는 권리들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줄이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에 대해서 나이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 뭐 13세 미만 너무 낮다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뭐 19세 지금 우리의 투표권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 나이를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그 미성년자인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판가름한다는 것 자체가 미성년자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례적인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나이의 기준을 잡기보다는 현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인 13세가 너무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이의 기준을 굳이 잡자면 만 몇 세를 그런 권리를 줄 것인가, 그런 권리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나이가 아니라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과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그런 나이 차로부터 발생하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서구권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서구권은 나이가 크게 그렇게 상관이 없잖아.